자, 이제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뭐, 한 13년 했으면, 그냥 막 넘어가도 되는, 좀 핵심만 딱 빼고, 다, 넘어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를 예정이에요. 네.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차트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1%라도 더 벌자. 그리고, 웬만한 트레이더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의 정의는 두선백과사 좀 보시고요.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 분석가들이나 하는 얘기고,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과 가치 투자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차트를 제대로 볼 줄 알면. 이해되시죠? 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기본적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보면 시장 전체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예측을 한 다음에 투자 성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다음에는 개별 종목의 주가 분석에 들어가는데, 초기에는 도표를 그려서 분석하였으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죠? 근데 가치 투자를 무시하고 시장의 변동에만 집착한다. 둘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둘 다 마찬가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그죠? 투자 가치를 둘 다 무시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차트를 놓고 볼래? 아니면 이 차트 안에 내내 총 매출액이 있고, 포괄손익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걸 지들이 볼 줄을 모르는 거지. 기본적 분석가들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가들이 그걸 볼 줄을 몰라요. 문제가.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대가들은 다 볼 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가들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의 대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뭐 굳이 뭐 기술적 차트를 안 봐도 보이니까, 굳이 뭐 이 재무제표를 안 봐도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알고 하는 사람들. HTS 사용법은 뭐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 초짜 기준이거든요. MTS 사용법 다 넘어갑니다. 이 증거통 사용법 뭐 요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고, 봉차트 뭐 1분, 3분, 5분 뭐 분봉하고 일봉, 주봉 뭐 이런 것들 누가 보냐? 스캘퍼가 본다, 데이트레이더가 본다, 아니면 스윙 하는 사람들이 보냐? 누가 보냐? 결국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차트 기준으로 저희는 기술적 분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캔들부터 이제 막 보기 시작하는데, 상승 패턴, 하락 패턴 이런 얘기들은 다 어디서 했다? 엑스파일에서 했죠. 엑스파일에서. 엑스파일에서 제가 틀을 갖고 왔어요. 기본 틀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한번 갖고 와 본 거고요. 다 한 얘기죠, 그죠? 앞에서. 근데 이 얘기는 또 처음 봐요, 그죠? 이거는 다음 책에 나와요. 차트의 기술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차트의 기술에는 더 많은 봉이 나오고요. 영어로도 이제 좀 해석이 된 게 나오는 거고, 이 인버티드 해머라고 이제 이 영어는 그거를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어떤 사람이 영망치형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3 fight soldi 뭐 솔리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산병이다. 솔저일 텐데 이게 그죠? 저게 이제 일본에서 갖고 온 거라서 일본어를 이제 중국어로 바꿔, 일본어인데 그게 이제 한자였겠죠. 그거를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거를 또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봉차트 자체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50% 영역을 잘 보시면 된다라는 게 상승 반전 패턴인 거고, 상승 지속 패턴 역시 이제 뭐 크게 다르진 않아 보이고, 봉차트 3개 가지고 결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락 반전 패턴에 대한 이제 봉 하나, 봉 2개, 봉 3개, 뭐 봉 5개, 6개 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봉차트를. 그래서 훨씬 더 많죠. 지금 보시면 대충 보시면 봉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예, 돌아온 거죠. 엑스파일로. 네. 예, 요거 다 정리할 거거든요, 나중에. 네. 제가 갭에 대한 얘기는 무진장 중요시했죠, 그죠? 네. 두 번째 갭상 양봉. 그거 보시면 되는 얘기. 장대 양봉. 제가 종가 기준 최소 30% 이상. 네. 예. 그리고 제가 중요시하는 심리적 저점. 네. 그죠? 그리고 지난 몇 봉을 덮었냐. 뭐 이런 것들. 네. 예. 그런 애가 나온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떠버리가 누군가가 고급 정보를 공개했다. 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봉차트 보고 알게 된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빨리 네이버 들어가서 분석 이렇게 그냥 네. 그 해당 종목 치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이런 거도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S1 눌러가지고 급등주 쪽에 떠 있을 거거든요. 네. 이쪽에.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택이나 뭐가 이렇게 빵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떠 있으면 누군가는 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냥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네이버한테 쭉 가서 디스플레이 탭 쳐서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날짜가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5월 3일. 5월 3일. 5월 3일이면 뉴스가 없네요. 네. 그러면 공식 시스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탭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탭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네.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 역시나 역해모형 캔들이네요. 역해모형 캔들이 어떻게 나왔나 딱 봤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네. 아침에 그냥 빵 뜨더니 그냥 하루 종일 죽는 패턴. 이거 동만한 할배 패턴이네요. 네. 이거 동계산하잖아요, 우리. 네. 그죠? 동계산을 딱 했더니 13만 주 곱하기 요 정도 가격 되니까 4,600원 요 정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4,600원 선. 그죠? 13만 주 곱하기 4,600원. 대충 하면, 아까 계산했던 것 같은데. 13만 주.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얼마? 4,600원. 하면, 단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한 5억 원어치 누가 긁었어요. 그죠? 아침에. 지금 이제 잠깐 제가 딴짓하느라고 한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5억 정도 정보를 갖는 그리 고급 정보는 아닌 최소 10억 이상의 정보를 이제 정보료라고 하는데 제가 한 10억 정도는 돼야 10억 정도는 되어야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정도 패턴은 버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고급 정보기는 할 텐데 저 사람도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엄청 못하는 최선은 다하는 지금 둘만 하는 거죠. 둘만 문제가 아무도 몰라요. 저 둘밖에 몰라요. 이 장대양봉, 제가 얘기하는 장대양봉은 좀 이제 돈을 동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 이꼴 거래량이거든요. 돈 이꼴 거래량, 그죠? 돈이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실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정보의 가치인 겁니다. 그 정보의 가치. 그날 발생된 그 정보의 값어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거래량 가지고 가격 결정을 해서 계산을 대충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역시나 믿을 수 있는 떠버리가 그죠? 우회상장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저 공시가 뜨고 난 다음에 저 공시가 2014년 5월 26일이면 2014년 5월 26일이면 요 날인 거예요. 요 날. 파급력이 한 3개월 정도 간. 믿을 수 있는 떠버리라는 개념이 요 날 이제 빵 떴는데 그죠? 거래량도 같이 동반해서 날아간 거죠. 쭉. 이해되셨죠? 네. 제가 얘기하는 믿을 수 있는 떠버리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뭐 컴투스,
실적 공시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실적이 동반되면 더 좋은. 여기서부터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그게 실적인 거예요. 실적 공시.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대항봉, 뭐 에스코넥 역시 뭐 실적입니다. 실적, 영업 실적. 잠정 공시가 20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3분봉으로 보면 어떻게 봉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래서 이제 상승 패턴 얘기 아까 했고요. 하락 패턴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케다 전법 이제 다 알고 있을 걸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3병 뭐 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흑산병 나오면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 얼른 팔고 나와라.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30 갑자기 폭등을 하면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고, 폭등하면 조정받는 거예요. 폭락하면 반등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예제들 이제 쭉 있었고요. 이제 판단이 틀렸을 때 처분하고 쉬면서 종목을 좀 검색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 봉쇄계 매매법이 이제 나오죠. 예전 이제 한 3년 전, 4년 전 매매법이었던 거죠, 이게. 저의. 그러니까 뭐 이평선도 안 쓰고 이제 요것만 보고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도 돈은 벌었거든요. 요렇게만 해도 돈은 벌어요. 룰대로만 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음봉 기준이에요. 항상 최근 음봉. 음봉이 두 개면 두 개를 합쳐버리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50% 이상 딱 치고 올라가면 그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갭상이면 더 좋고. 첫 번째 양봉이고 두 번째 이 갭상한 이 첫 번째 갭상한 두 번째 양봉인 거죠. 요게 뜨면 제가 환호하죠.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도법은 뭐였냐면 50% 덮고 내려왔을 때 이제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100%로 바꾸는 거고요. 이해됐죠?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사지도 팔지도 않으면 돼요. 그냥 확실한 거 나올 때까지. 그러면 돼요. 이평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평선을 모를 때 얘기해요. 이평선을 모를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봉차트 앞에서 배운 사케다 정법부터 시작해서 상승 패턴, 하락 패턴 너무 많으니까 짜증나잖아요. 너무 많아서 짜증나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공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그냥 압축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다 필요 없다. 그냥 잘 모르겠고 적산매고 흑산매고 다 모르겠고 그냥 요거 하나만 알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매매법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이제 되게 잘 맞잖아요. 그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은 실패해도 뭐 세 번 실패는 거의 없잖아요. 세 번 실패해도 네 번째 실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물타는 거죠. 그냥 주구장창. 단 저평가 우량주에 한해서만 저평가 성장주에 한해서만 물타기를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평선 뭐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넘어갑니다. 이평선으로 뭘 할 수 있냐? 결국에는 기준이라는 거죠. 얘가 기준. 뭐가 기준이냐? 내가 21선을 기준으로 삼을래. 요거는 저평가 우량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장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급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지금 이 진입과 청산 전략을 세울 거냐에 따라서 보는 이평선도 달라져요. 약간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분봉을 볼 거냐 아니면 일봉을 볼 거냐 뭐 30분봉을 보겠다. 뭐 동케어요. 뭘 보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정배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배열 좋아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20일, 60일 정도만 보거든요.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확인할 때 5일이나 120일 선이 섞이면 너무 늘어져요. 얘는 너무 늘어지고요. 5일선이 섞이면 너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20일하고 60일 선 두 개만 완전 심플 이론으로 저는 요 두 개만 보고요.
일본 기준으로 정별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별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정별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봉쇄계 매매법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사고, 팔고. 그죠?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못 팔아서 그럼 물 타고, 그죠? 먹고 나오고. 그죠? 또 사고,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서 사고. 그죠? 여기서 또 팔고. 여기서 또 사라고 해서 샀는데 또 팔으라고 해서 팔고, 또 사라고 해서 사고, 또 팔으라고 해서 팔고. 다 먹죠? 그런데 단 한 번만 물려요. 제일 꼭대기. 근데 이 제일 꼭대기는 심리적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심리적 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봉쇄계 매매법에서 정별로 갈 때 정별에서 내가 봉쇄계 매매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심리적 저점에서만 그걸 하라는 거죠. 심리적 고점으로 막 가면 그만하고 형님들 드시게 둬라. 이해되셨죠? 괜히 이 꼭대기에서 물려서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이 저점에서만 노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점에서만. 밑에 물가에서만 노르라는 거죠. 이렇게. 물속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그 얘기가 이쪽 얘기하고 좀 약간 섞이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방향성 분석. 역별 시작하는 이제 첫 포인트가 뭐냐? 정별 시작하는 첫 포인트가 뭐냐? 그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거죠. 데드 크로스고. 이제 정별을 지속을 하는데 역별 상태에서 역별 지속을 하거나 그 포인트를 잡을 때는 골든 크로스를 봐라. 근데 이 골든 크로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 낮은 일수를 가지고 높은 일수를 치고 올라가는 애들을 다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골든 크로스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고 다 골든 크로스인 거예요. 다 골든 크로스. 이해됐죠? 이 모든 골든 크로스가 날 때마다 이제 정별로 하나씩 바뀌는 개념인 거죠. 데드 크로스는 반대고. 따라오실만 하죠? 이 정도쯤이야, 뭐. 이 매매 기법 보시면 이제 크로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매매 기법인 거죠? 트렌드 매매 기법, 이 추세 추종 방법으로 그냥 선 두 개 이렇게 쭉 거버려가지고,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 막 때리고,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 때리는 그런 트렌드 매매 기법이 있고, 이 위치 매매 기법은 보통 이제 테마주들,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위치 매매 기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평선에서 멀리 있을 때 사고, 밑에 있을 때는 이평선에 가까워지면 팔고, 또는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위치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멀리 떨어지면 팔려고 하는 거죠. 가까이 붙으면 다시 사고, 멀리 떨어지면 다시 팔고, 위치 매매 기법. 이해되셨죠? 뭐 매매 기법은 수도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은 뭐 잘 잡으시면 되고, 이 타이밍 잡는 모든 것들이 다 매매법인 거예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게 매매법인 거죠. 이해됐죠? 막 대단하다 막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매매법 하나 꼰주로 잡아가지고 걔 하나만 드립다 파시면 그 타이밍에서만 사시면 돼요. 그래서 먹었다. 그럼 계속 걔네들만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한 10번 중에 한 7번 페일 난다. 그럼 매매법 다시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주식. 뭐 별거 없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재매매법 그냥 쓰면 돼요. 조세프 그랜벨의 법칙. 뭐 그랜벨이 만들어서 이제 그랜벨이 만든 매매 법칙인 거죠. 그냥 매매법이에요. 매매법. 매수 신호 4가지, 매도 신호 4가지. 근데 결국에 보면 봉쇄계 매매법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냥 양봉 매수 하라는 거고 운봉 매도 하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골든크로스 주가 바닥권에서 적극 매수하는 이유는 향후에 정별로 갈 테니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주가 고가권에서 이거 다 심리죠. 저점이냐 바닥이냐 다 개뻥입니다. 이거 다. 그죠? 개뻥이에요. 주가 바닥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냥
이 바닥이다 아니다 다 이제 심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위치 그냥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 재평가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오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포장을 하는 작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고가권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은 다 넘어가고요. 금음악 차트는 이제 뭘 보면 되냐, 뭐 왜 어떻게 만들어지고 막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이 포인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포인트 하나. 그래서 이제 저는 5곳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5곳 정도. 기준은 20개 기준이죠. 20개. 그물망 20개를 봅니다. 20개. 20개 중에 위에서 이렇게 그물을 뿌렸을 때, 그리고 그 그물을 걷어서 위로 이 달아난 물고기를 다시 잡으려고 펼칠 때, 그 크로스 지점, 그 크로스 지점을 노리는 거죠. 뭔 헛소리냐라고 멍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음망 차트를 키고요. 보는 거죠. 보면 다 보이죠. 이렇게 왜 이런 포인트들을 노리는 건지, 왜 이 포인트를 노리려고 했고, 왜 이 포인트. 포인트가 다 보이시죠, 이렇게. 다 포인트들 날라가요, 그죠? 투자 가능 포인트예요. 투자 가능 포인트.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포인트에서 그냥 조금 먹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럼 다른 종목도 다 그런가요?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전 종목 공통지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려고 하는지 포인트를 잘 보시라는 거죠. 이런 이 역금을 만들 때 이제 이 크로스 나는 지점이 항상 급등하는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금음악 차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 아까 저한테 초록뱀 물어보셨는데 초록뱀 역시 다르지 않다.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계속 이제 이 어디를 투자 포인트로 삼을래라고 했을 때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음악 차트가 이제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다. 디버전스 안 써서 버리겠다. 뭐 MACD 보조지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돈 버는 포인트, 이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기초 이론, 뭐 산출 공식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럼 매매법이 뭐야? 그래서 항상 매매법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패. 다른 사람들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그래서 팔 것 같아, 안 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매수세가 세, 매도세가 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매도 포인트와 매수 포인트. MACD는 결국에요. 저희는 이제 매수 가능 구간, 우상향하는 구간, 그 우상향하는 구간, 여기에만 매수 가능하다. 요 우상향하는 구간,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그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기다. 스토캐스틱은 도대체 뭐 퍼센트 K고 나발이고 퍼센트 D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과매수고 과매도고 다 필요 없고요. 지표 12호 필요 없고요. 533이 필요하고요. 533에서 뭐가 필요하냐? 골든크로스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 골든크로스 하나예요. 그냥. 왜? 그날 살라고. 그날 살라고. 그래서 그날 언제 사게? 그날 분봉 또 있잖아요. 분봉 보세요, 그냥. 스토캐스틱 533으로. 분봉, 오늘. 초록뱀, 어떻게 해야 돼? 만약 막 사고 싶어, 오늘. 분봉 가시라고요, 그냥. 스토캐스틱. 여시라고요. 그죠?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는 MACD, 레이트 열만 두고. MACD와 스토캐스틱. 열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MACD가 우상향하는 구간에서요. 스토캐스틱 사라고 하면 사시면 돼요, 그냥. 사라고 한 요 포인트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럼 나름 저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 네. 나름 저점에서. 아, 왜 이때 사라고 해요? 이때 사면 좋은. 이미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미 시간이. 저도 답답하죠. 먼저 살 걸. 괜히. 이해됐죠? 네. 예, 지금 이제 이 일본 가지고 연습하던 거를 분봉으로 돌렸을 뿐이에요. 네. 예,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533. 스토캐스틱 상향 돌파 보시는 거거나 아니면 리테스팅. 리테스팅이라는 요 말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눌림목. 한글로 하면 눌림목. 사람들이 리테스팅 하니까 뭔 소린가 멍한데 또 저 눌림목이 뭔지 아세요? 그럼 그건 또 알아. 상향 돌파는 이 상향 돌파가 또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또 이게 그건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영어고 한글이잖아요, 이게. 참 답답하죠, 제가. 제가 영어 공부하고 한글 공부는 열심히 하시라고 하잖아요. 한국말을 영어로 이렇게 그냥 돌려놨는데, 그죠? 해석을 못하면 좀 골치 아프죠. 엎어치나 외치나 막 그런 얘기인데. 이격도 사용 안 하니까 넘어가고요. 예. 이미 다 공부했어요, 앞에서. 디버전스 안 쓰니까 넘어가고. 이 매매법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려고 하는 건 포인트 공부예요. 그죠? 디버전스 안 쓰는데 뭐 공부를 뭐하러 하냐는 거죠. 안 써요, 다 안 써요.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안 쓰는지. 쓰고 싶으면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매매 기법.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이 차트는 그냥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차트를 볼 줄 안다. 이제 조금 눈이 생긴 거죠, 이제. 이제 좀 눈이 생긴 거예요. 이제 타이밍 잡는 연습은 이제 조금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하나만으로도 막 한 10%, 20%는 그냥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들 막 이 꼭대기에서 막 사세요.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해도. 이제 차트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요런 포인트를 노리거든요. 노릴 때. 차트를 볼 줄 아니까. 막 이런 포인트들을 막 노리려고 하지, 이 포인트를 노리지는 않거든요.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노리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는 아니라고요. 그죠? 요 포인트였으면 좀 콧방귀 좀 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노리지 않아요. 제가 노리는 포인트는 따로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 배우려고 오신 거죠. 이 이제 저만의 투자 기법을 저는 그냥 오픈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변천사 보고 계신 거고요. 매매 전략을 이 종목 선정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한테 손절이 없잖아요. 물타기 막 잔뜩 하는데 불타기 넣고. 가장 큰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얘 때문에. 그죠? 땅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물에 쓸려서 그냥 없어질 것 같아.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냥 손절하겠대. 빵원 될 것 같아서 내 땅이 빵 될 것 같아가지고 만평 사놨는데 그게 물에 휩쓸려 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선물 사놓은 것도 아니고 깝깝한 거죠.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 주식 투자하자는 거지 주식 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어제도 벌고 그제도 벌고 계속 벌자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종목 선정법이죠.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고 이제 타이밍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타이밍 연습 조금 하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몰빵 투자할 거냐, 분산 투자할 거냐, 아니면 몇 종목 가지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셔야죠. 그래서 내 돈을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뭐 아니면 달러나 엔화나 뭐 이런 걸로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진입과 청산 전략을 짤 때 기간 결정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처한 지금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 회사에 바빠 죽겠는데 막 스윙 막 할 수 없거든요. 스캘핑 할 수 없고. 그죠? 막 지켜보기, 뭐 차트 보고 있으면 쫓겨나죠. 회사에서.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이런 애들은 공부를 일단 해놓고 예,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상태에서 최소 단기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게 좋죠. 당연한 거죠. 네. 그죠? 근데 볼 줄 아는 눈이 있냐, 없냐. 볼 줄 아는 눈도 없는데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막 해버려. 그건 좀 골치 아프지 않냐. 그죠? 네. 예, 눈을 먼저 키우셔야죠. 절대, 예, 손해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 요 손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손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믿지고는 못 산다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믿지고는 못 산다. 데미지, 로스 없이. 이 영어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백과사전, 어디 갔어? 위키도, 두산백과 여기 있네요. 손해배상, 간접손해 막 나오는데, 손해라는 단어의 뜻은 안 나오네요. 두산백과사전 기준으로 손해 한번 들어볼까요? 이 단어 뜻이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아쉽네. 그러면 이제 제가 위키로 가죠, 보통. 위키. 사람 이름이 나와버리네. 참 당황스럽네요. 성경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주식 얘기니까. 없네요. 손해보고 파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손해의 뜻도 모르겠네요. 참 국어사전만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 믿지고 팔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네. 예, 믿지고 팔고 싶진 않다. 그죠? 네. 손절. 손해보고 팔겠다.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위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원칙을. 네, 이 원칙. 네. 그 매매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계속. 이해되셨죠? 네. 요게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A4지 한 장으로 해갖고 오는 게 숙제죠. 이거를. 수고하셨습니다. 네.